시청자 비평 플러스는 YTN을 돌아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발표 이후 전 세계 경제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오늘 뉴스 리뷰 Y 시간 관세 관련 YTN 보도를 분석해 봅니다. 이번 주는 어떤 시청자 의견이 들어왔을까요? 시청자 톡톡 Y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잠시 후에 만나보시죠.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주영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홍역 유행이 지속되고 있다고 합니다. 질병청에 따르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 2배 가까이 늘어난 수치라고 하는데요. 홍역의 경우에 백신 접종만으로 충분히 예방 가능하다고 합니다. 홍역 유행 국가에 방문을 계획 중이라면 백신 접종력을 확인한 다음에 반드시 접종을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번 주 시청자 비평 플러스 뉴스 리뷰 Y로 시작합니다. 세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뉴스 리뷰 Y 시작해 봅니다. 먼저 김은정 시청자 평가원이 가져오신 오늘의 주제부터 들어봅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예측할 수 없는 관세 정책이 세계 경제를 흔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변화하는 상황 정보를 신속하게 분석하며 협상을 준비해야 하는데요. 언론의 정보 전달과 해설, 정책 검증 역할을 YTN이 잘 수행하고 있을까요? 오늘 뉴스 리뷰 Y에서는 관세 관련 YTN의 보도를 살펴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전쟁이 매일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 경제와 금융시장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넘쳐나는 정보와 하루 걸러 바뀌는 관세 정책에 혼란스러워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오늘 그 흐름을 YTN이 잘 전하고 있는지 YTN 보도 살펴보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평가원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이 변화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순서대로 살펴보면요. 9일 대부분의 보도에서는 미국이 한국산 제품에 대해서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면서 국내 산업 경쟁력에 심각한 타격을 받게 될 상황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후 4월 10일 새벽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90일간 관세 유예 발표를 신속하게 전했습니다. 트럼프 90일 관세 유예 발표, 중국만 125%로 상향. 이 보도에서는 미국 워싱턴 특파원을 연결해서 상호관세로 시장이 불안해한다며 90일간 관세 부과를 유예하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를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사람들이 약간 겁을 먹었다면서 시장 안정을 위해서 유연성을 발휘했다 이렇게 주장했는데요. 이어지는 11일 보도, 전날 폭등했던 뉴욕 증시 급락세, 관세 불안감 고조. 이 보도에서는 뉴욕에 파견된 특파원을 통해서 미국의 증시 상황을 정했습니다. 워낙 상황이 빠르게 변화하고 또 경제 영역에 끼치는 영향력이 광범위한 이슈이다 보니 단신 보도로 이어지는 이슈의 속도를 따라가기가 좀 버겁습니다. 변화의 과정을 시각적으로도 정리하고 변곡점의 의미를 짚어주는 해설 보도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아쉬움이 다소 남았습니다. 네, 관세 발표 이후에 시시각각 상황이 변하고 있는데 이를 두고서 트럼프의 어떤 전략적인 계산이 깔렸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어요. 혼란이 가중되고 있기 때문에 보도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할 텐데 국제부나 경제부 어느 팀 하나 소홀히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YTN의 관세에 관련된 보도 지금 어떻게 좀 진행이 됐습니까? 아시다시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관련 발표는 그야말로 예측을 불허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요. 또 언제 어디로 튈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다른 나라 정상과 회견하는 자리에서 툭 꺼내기도 하고요. 플로리다 마라라고 자택을 다녀오는 에어포스원 기내에서 기자들 질문에 답하는 방식으로 던지기도 합니다. 폭스뉴스 등 선호하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터뜨리기도 하고요. 내용도 갑작스럽게 바뀌는데요. 특정 날짜로 못 박았다가 갑자기 위하고 대상 국가를 바꾸기도 합니다. 트럼프 취재를 맡은 현지 YTN 특파원들은 이러한 변동성과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서 거의 24시간 신경을 곤두세우고 주시합니다. 현지 언론은 물론이고 연합뉴스 등 경쟁사의 속보에도 알람 설정을 해두는 등 사실상 비상근무 시스템 속에서 속보를 긴급 타전하고 있습니다.
화상 연결이나 전화 연결 등으로 시청자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고 자세하게 트럼프 관련 뉴스를 전달하는 데 힘쓰고 있는데요. 국제부 내근 기자들도 외신 긴급 기사나 CNN, BBC 등을 수시로 모니터하면서 새로운 소식을 놓치지는 않았는지 지켜보면서 긴급 기사와 속보를 처리하고 리포트도 제작합니다. 이를 위해서 야근 전담이나 새벽, 낮, 저녁 등 조별로 나눠서 근무하는 국제부 기자들이 빈틈없이 24시간 기사를 작성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내근 기자들은 주로 발생 위주로 생산되는 특파원들의 뉴스 콘텐츠를 보강하기 위해서 맥락을 짚어주는 기획성 기사를 생산하기도 하는데요. 경제부 기자들도 역시 근무 시간이 아닐 때도 미국발 외신 기사에 촉각을 기울이면서 기민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방미길에 오르는 통상당국자의 출국 또는 귀국길을 실시간으로 라이브 연결해주고요. 이를 통해서 현안에 대한 이야기를 가장 먼저 알리고 있습니다. 관세 관련 새로운 소식이 나올 때마다 정부 부처의 대응 그리고 산업계에 미치는 파장, 전문가들의 의견 등을 긴박하게 매일 취재해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국제 경제 보도에서 전문가 초청 대담은 빠질 수 없는 코너 중에 하나입니다. YTN 방송 중에 긴 시간을 할애하는 코너인 만큼 그 역할을 톡톡히 해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YTN 대담은 좀 어땠습니까? 예, 시청자 입장에서 뉴스를 볼 때 경제 영역의 보도는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는 보도를 조합해서 전체 그림을 그리기 좀 어려운 면이 있는데요. YTN의 해설 대담들이 그 분석과 해석의 기능을 수행해 주었습니다. 경제 전문가들이 출연해서 미국의 관세 정책에 대해서 시청자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해설해주는 대담 프로그램이 유익했습니다. 트럼프, 중국과 협의 원회, 관세 전쟁 어디로? 이 대담에는 이인철 참 좋은 경제연구소장이 출연했습니다. 이날 대담에서는 전적으로 미국의 이익에만 집중된 전 세계 대상 미국 트럼프 정부 관세 정책의 비대칭성에 대해서 짚었고요. 전반적으로 주먹구구식의 상호 관세에 대해서 비판적 관점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 사례로 호주의 펭귄만 사는 무인도에 관세를 부과한 점을 들었습니다. 펭귄도 예외 없이 관세를 내야 한다는 표현을 들으면서는 경제 해설을 듣다가 처음으로 웃었는데요. 트럼프 정부가 급속도로 추진하고 있는 관세 정책 개편과 또 이로 인한 실수 때문에 전 세계 너무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다는 점을 쉬운 언어로 명쾌하게 해설해준 대담이었습니다. 네, 먼저 이제 펭귄만 사는 곳에 이 무인도에 관세를 부과했다라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당시에 출연했던 이인철 소장의 어떤 설명으로는 관세 같은 부분이 어떤 정책이 실행이 될 때 이걸 우회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그 옆에 있는 주변 국가에도 관세를 부과한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모든 국가에 부과하게 된 그런 상황이다라고 설명을 좀 해주시기도 했습니다. 관세라는 말이 사실 멀게 느껴질 수 있는데요. 그 여파는 주식시장이라든지 물가, 환율, 심지어는 대출 이자까지 일반 국민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아주 폭넓은 파급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기 쉬운 설명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관세 보도를 이 생활 밀착형 관점에서 접근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박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네, 맞습니다. 국민 자산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관세 뉴스는 대중이 집중할 수밖에 없는 이슈 중에 하나입니다. 트럼프 상호 관세 이후에 전 세계 주식시장 폭등 제목의 대담에서는 국내뿐 아니라 전 세계 주식시장 상황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바로 대담 내용을 살펴보면요. 앵커가 이런 표현을 씁니다. 주식시장이 코인 시장 같다고 이야기하면서 변동성이 극심한 상황을 언급하는데요. 대응 어려움에 대한 심리를 표현한 것 같습니다. 다만 시청자들이 실제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구체적인 조언은 다소 부족해 보였는데요. 시장이 요동치는 상황에서 일반 투자자들은 더 많은 정보와 분석, 그리고 구체적인 대응 전략을 원하는 게 사실이죠. 경제 전문가를 초대한 방송이라면 보다 현실적이고 명확한 가이드를 제시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 늘 언급되는 부분이긴 한데요. 전문가의 설명은 친절했지만 시청자 입장에서는 여전히 용어가 어렵고 정보가 중구난방인 느낌이 있습니다. 사이드카, 금리, 관세, 순매수 등 여러 개념이 쏟아졌지만 그에 대한 정리나 시각자료, 정돈된 요약이 없이 대화가 이어지고 있었는데요. 전문가 대화 중심으로 흐르다 보니 일반 시청자는 소외감을 느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미국 상호관세 발효 이후 우리나라의 어떤 제품에 어떻게 관세가 붙게 될지를 상세하게 설명한 대담도 유익했습니다. 트럼프 관세 공식 발효, 한국 25%, 중국 104% 폭탄 이 제목인데요. 여기는 고란 경제 전문 기자가 스튜디오에 출연해서 대담을 진행했습니다. 관세 발효 이후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고 FTA와 상호관세 부분이 어떻게 적용되고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했습니다. 자동차와 같은 항목을 구체적으로 예로 들어서 얼마만큼의 관세가 어떻게 적용될지 이해하기 쉽게 풀어주었습니다. 우리 증시에 미칠 수 있는 영향과 향후 협상 과정에서 방위비 분담금 문제가 어떤 변수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경제 전문 기자의 시각으로 상세하게 해설했습니다. 지난 3월 미국 관련 관세 주제로 진행되었던 뉴스 리뷰 Y에서는 해설위원 실장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었는데요. 앞으로 전문 기자들의 시각으로 관점이 있는 해설을 도입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그 선언이 참 반가웠고요. 그래서 이번 대담 역시 참 신선했습니다. 앞으로도 YTN에서 경제 전문 기자와 제작진의 관점이 살아있는 해설 기획을 많이 만나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 전문가들이 이제 YTN 대담에 이렇게 출연을 했습니다. 그중에서 뭐 외부에서 온 이런 경제 전문 기자의 출연도 있었는데요. 경제 보도가 좀 어렵다는 어떤 시청자의 문의에 응답을 하는 것인지 이 부분은 저희가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YTN의 그 경제 관련 출연진에는 뭐 경제부 그 기자 외에도 경제학과나 뭐 경영학과 교수 그리고 증권사 애널리스트, 경제평론가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그 다양한 그 출연진을 통해서 경제 뉴스를 좀 더 쉽고 재미있게 풀어서 시청자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려고 노력하는 중인 건데요. 좀 전에 이제 문의해 주신 그 코너 같은 경우도 그런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번에 출연한 그 고란 경제기자 같은 경우는 원래 한 2000년 초반에 중앙일보에 입사해서 주로 이제 경제부 기자로 활약하다가 퇴직한 뒤에 현재는 경제 유튜버로 활동하고 있고요. 현재 SBS 라디오 등의 경제 패널로도 출연하고 있습니다. 고란 기자는 기존 경제 패널이 너무 전문적이거나 또는 폭이 좁다는 단점을 안고 있는데 이러한 점을 극복하고 쉽고 재미있게 경제 정보를 전달하는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관세 혼란은 민생 경제 불안정과 이어진다는 그 합의점으로 도달한 상황인데요. 이런 시점에 유관 부처가 제대로 좀 대응을 하고 있는지 이제 국민이라면 상당히 궁금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 대응 상황을 YTN이 잘 전하고 있는지 이 보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가원님.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 변화에 따라서 세계 수출 정책과 환율, 금리 정책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업과 서민들도 어떠한 대비를 해야 할지 고민이 깊어지고 있는데요. 이렇게 예측이 어려울수록 불안감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수록 소비와 경제 활동이 위축될 수밖에 없을 거고요. 미국의 관세 정책 변화가 우리 사회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지를 전망해 볼 수 있는 보도가 필요합니다. YTN에서 이러한 전망과 우려를 담은 보도를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먼저 잘 나가던 K라면, 뷰티, 미국 관세가 발목 잡나 제목의 보도입니다. 우리 식음료와 화장품의 미국 수출 영향을 분석한 보도 내용이 담겨져 있는데요. 올해 1분기 K푸드 수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상황에서 상호 관세 이후 국내 상품에 미치는 타격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발목이 잡히는 건 아닌지 타격은 피할 수 없어 보입니다 등의 표현으로 피해 불가피한 상황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확장된 내용으로 실제 관세 적용 후 실질적 영향 데이터 수치 또는 정부 대응책이 함께 포함됐더라면 더욱 유익한 보도가 되었을 것입니다. 또한 기업이 어떤 방식으로 대응하려는지 예를 들어서 현지 공장 증설이나 가격 전략, 시장 다변화 등과 같은 정보 역시 부족하다고 보이는데요. 정부가 어떤 대응 전략을 세우고 있는지도 전혀 언급되고 있지 않아서 우려스러움만 키우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남는 보도였습니다. 미국 세관 국경 보호국이 상호관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수입품, 품목을 공지했는데요. 여기 반도체 제조 장비와 스마트폰 등의 전자제품이 포함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스마트폰 면제라더니 아니다. 불확실성에 숨죽인 삼성. 제목의 보도인데요.
제품에 대한 관세가 면제될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면서 삼성전자와 애플이 혜택을 볼 것이란 기대감도 커지고 있었던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해당 제품들은 품목 관세 대상이다. 그래서 이 정보는 가짜 뉴스다. 이렇게 일축했습니다. 미국 내 2위 스마트폰 사업자인 삼성전자는 다시 얼마의 관세가 매겨질지 예상할 수 없는 불안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국내 기업과 그 종사자들이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정책에 일희일비하는 상황이 씁쓸하게 느껴지는 보도였습니다. 철강 자동차에 이어 전 분야로 관세 폭탄 충격이 확산되면서 우리 산업 경쟁력 자체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우려를 전한 보도입니다. 한국에 투하된 25% 관세 폭탄, 산업 경쟁력 어쩌나 제목인데요. 보도는 관세의 구체적 수치 25% 적용 시점에 맞춰 적용 대상인 자동차 등 전 품목 등을 명확하게 전달함으로써 시청자에게 정보 전달 측면에서 충실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상의 분석적 해설이나 구조적 원인 분석이 부족해 정책의 복합성과 파급 효과를 이해하기에는 다소 한계가 있었는데요. 단지 정부가 알래스카산 LNG 조선 협력으로 협상하겠다는 말만 전달될 뿐 이 대응이 과연 실효성 있게 할 수 있는가에 대한 비판적 해석은 빠져 있다는 것인데요. 이런 보도는 시청자의 불안만 자극하고 정책적 대안 제시에 기여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고민해서 함께 담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사님께서도 꾸준히 지적해 주신 것처럼 관세 관련 YTN의 여러 보도들을 살펴보면서 아쉬웠던 점이 있었는데요. 우리나라 경제부처가 미국의 관세 정책에 어떠한 대응을 준비하고 있는지 충분히 취재와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작년 말부터 우리 사회는 행정부 수반이 사실상 부재한 상태에서 나라 살림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미 행정부가 일단 90일 관세부가 유예를 발표하면서 한숨 돌리나 했는데요. YTN의 보도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우선 협상 대상국으로 분류되어서 당장 다음 주부터 협상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새 정부가 출범하려면 약 2달은 기다려야 하고요. 그때 대책을 마련한다고 하면 한참 늦게 됩니다. 현재로서는 지금 경제부처가 협상을 시작하고 이어가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정작 협상 당사자인 경제부처가 어떻게 상황을 인식하고 있고 어떤 대비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보도가 잘 보이지 않습니다. 경제부처와 또 정부 대응 정책에 대한 취재와 분석, 평가 보도가 시급하게 필요해 보입니다. 네, 그럼 오늘 뉴스 리뷰 Y 내용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것만은 꼭 시간인데요. 평가원님부터 한 줄 평 부탁드립니다. 협상 방안을 묻고 논의를 촉진하며 관세 의제 구축을. 미국의 관세 정책 변화는 사실 트럼프 2기 정부 출범과 함께 예견되어 온 일입니다. 방위비 분담금 문제와 연결하면 우리나라에는 경제뿐만 아니라 외교 안보 이슈로도 확대됩니다. 그동안 국내 정치 사회 이슈가 워낙 중대해서 이 사안이 언론에서도 또 우리 사회에서도 후순위로 밀려나 있었습니다. 이제 지금까지 정부 부처가 무슨 준비를 하고 있었는지 점검하고 또 지혜를 모아서 시급하게 보완해야 될 때입니다. 향후 우리나라 경제, 외교, 안보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이 의제를 우리 사회에 제기하고 또 대응 방안 마련을 촉구하는 언론의 의제 구축 영향력, YTN이 주도적으로 발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언론의 관세 문제 공론화라고 저희가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장유정 박사님의 한 줄 평도 저희가 들어보겠습니다. 정책 배경과 국제적 맥락 분석하는 접근이 중요. 관세 관련 보도는 단순한 사실 전달을 넘어서 정책의 배경과 국제적 맥락을 설명하고 국내외 파급 효과를 분석하는 입체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미중 갈등,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정치적 의도 등을 종합적으로 다루어야 하며 전문가들의 다양한 시각을 반영해 신뢰성을 높여야 합니다. 또한 사실과 기자의 해석을 명확히 구분하고 단기적 효과와 장기적 위험을 모두 고려하는 비판적인 시각을 유지해야 합니다. YTN 보도가 냉정한 분석을 하는 비판적 감시자의 역할을 해주길 기대합니다. 네, 오늘은 미국발 관세 전쟁 관련 보도를 살펴봤습니다.
뉴스 리뷰 Y 순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을 향한 시청자 의견이라면 모두 귀 기울여 듣고 답하는 시청자 톡톡 Y 시간입니다. 오늘 주목한 시청자 의견을 AI 앵커 Y온이 소개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AI 앵커 Y온입니다. 오늘의 첫 번째 주제는 4월 위기설에 대한 시청자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자세한 내용 지금 바로 보시죠. 올해 들어 중견 건설사들이 잇따라 법정 관리에 들어가면서 이른바 건설업계 4월 위기설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건설사들이 연이어 법정 관리를 신청하면서 구체적으로 어떤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전한 리포트가 있었습니다. 분위기입니다. 최도희 기자입니다. 올해 들어 63빌딩 시공사로 잘 알려진 신동아 건설을 시작으로 삼부토건 등 중소, 중견 건설사들의 법정 관리 신청이 줄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 침체로 주택 공급이 줄어드는 데다 미분양 사태 등으로 경영난이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일시적으로 유동성 위기에 직면한 건설사에는 대출 문턱을 낮춰주는 등 정부가 적극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할 때라고 지적합니다. 많은 건설사가 경영난에 빠지면서 4월 위기설이 고개를 들고 있는 상황에 정부의 대책 마련이 필요함을 전한 보도였는데요. 중견 건설사들이 법정 관리에 들어가면서 건설업계 4월 위기설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을 전했는데 과거 4월에 어떤 위기를 겪어왔는지 히스토리를 설명했다면 내용을 이해하는 데 더욱 도움이 됐겠다는 시청자 의견이 있었습니다. 보도의 이해를 돕기 위해 시청자 톡톡아이에서 과거 4월 위기설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건설업계에서 3, 4월은 한 해 실적, 무엇보다 손실이 드러나는 어닝 시즌이라는 점과 갖가지 대내외적 변수가 집중된 시기입니다. 어닝 시즌 리스크는 국내 기업만의 문제가 아닌데요. 미국과 일본 등 선진국도 연말 결산 시즌을 맞아 3, 4월 위기설이 돌고는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2000년대 이후 주요 3, 4월 위기설을 살펴보면 2000년 4월 미국 IT 주가 폭락에 따른 동주 현상 우려로 위기설이 나왔는데요. 이 같은 해외 선진국의 위기설은 한국에서도 위기설을 부채질했습니다. 카드채 위기가 불거졌던 2003년과 뉴욕발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에는 4월 위기설이 크게 확산했는데요. 3월 일본은행 결산과 6월 미국 유럽계 금융기관의 중간 결산 시기 사이에 끼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2011년에는 부동산 호황기에 대규모 PF 대출을 실행했던 저축은행들이 영업정지를 당하기 시작했는데요. 2017년에는 미국의 금리 인상에 따른 외국 자본의 유출과 가계부채 등으로 4월에 위기설이 있었습니다. 이후 2020년에는 코로나19 감염증 확산으로 회사채 시장이 냉각됐고 작년 4월에는 부동산 PF 위기로 인한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신청과 신세계건설 상장 폐지 등이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시청자 톡톡아의 두 번째 주제는 산불 요인에 대한 시청자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이어서 확인해 보시죠. 단비가 내린 뒤 기온이 뚝 떨어지면서 산불 진화에는 큰 힘이 됐습니다. 얼마 전 경북 지역의 대형 산불을 진화하는 상황에서 산불을 부추기는 원인을 분석한 보도가 있었습니다. 간절함 속 산불 지역에 뿌려진 귀한 단비. 어제도 경북 동해안과 내륙 일부에 비가 조금씩 내리면서 산불 진화에 큰 도움이 됐습니다. 산불 진화에 불리했던 날씨는 조금 나아졌지만 바람은 여전히 관건입니다. 강한 북서풍이 소백산맥을 넘으면서 일명 팬 현상이 나타나 영남 지역은 건조함이 더욱 심해지기 때문입니다. 난항을 겪던 산불 진화 과정에서 비가 내리면서 날씨는 나아졌지만 바람이 관건임을 짚은 보도였는데요. 비가 내리고 기온이 떨어지면서 산불 진화에 큰 힘이 됐다고 전한 보도였는데 일명 팬 현상이 나타나 건조함이 더욱 심해진다고 설명하면서 이에 대한 용어 설명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해줬다면 도움이 됐겠다는 시청자 의견이 있었습니다.
시청자 톡톡아이에서 보도에서 설명한 팬 현상이 무엇인지 정리해봤습니다. 보통 대형 산불은 지형, 기후, 수종 등 산불 환경인자 3요소를 갖추고 있는데 이번 산불 확산에서 경상도가 이 요소를 모두 갖췄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폭설이 내린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고온 건조한 초여름 날씨가 찾아온 기후급변이 대형 산불로 이어졌는데요. 또한 뉴스나 각종 매체를 통해서 이번 산불이 커진 원인이 팬현상이라는 분석을 보셨을 겁니다. 상대적으로 따뜻한 공기가 산을 타고 오르면 온도가 떨어지고 공기 중에 섞여 있던 수증기가 안개 비 같은 형태로 분리되는데요. 이처럼 수증기가 비나 안개로 바뀌는 과정에서 수증기는 자신이 가지고 있던 에너지를 열로 내뿜습니다. 통상 고도가 100m 높아지면 기온이 1도씩 떨어지는데 수증기를 떨어뜨리는 포화 상태인 공기는 고도가 100m 높아져도 그 절반 수준인 0.5도씩만 떨어집니다. 이렇게 충분히 수증기를 분리한 공기가 산을 내려가기 시작하면 다시 100m마다 1도씩 기온이 올라가는데요. 공기 중 수증기량은 줄었는데 기온은 올라가니 공기는 뜨겁고 건조해지는데 이게 팬현상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시청자 톡톡아이 세 번째 주제는 GMO와 LMO에 대한 시청자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이어지는 내용도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미국의 관세 폭탄과 함께 무역장벽 보고서에서 언급된 농축산물 수입 압박도 걱정거리입니다. 미국의 무역장벽 보고서에 우리나라가 수입하는 소고기와 감자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는 소식을 전한 보도가 있었습니다. 보도에 오동건 기자입니다. 미국 무역대표부가 발표한 2025년 외국 무역장벽 보고서. 우리나라 관련 7페이지 중 농축산물 수입 관련 이슈가 한 페이지를 차지했는데 소고기에 대한 수입 제한이 먼저 언급됐습니다. 한국이 지난 2008년 30개월 미만 소고기만 수입하도록 했고 이 임시 조치가 16년 동안 계속됐다고 꼬집어 강도 높은 압박이 예상됩니다. 30개월 이상인 소고기와 LMO 감자 수입 등 논란이 되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준 보도였는데요. 미국 무역대표부 보고서가 무역장벽을 언급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는 상황을 전했는데 관련해 GMO와 LMO의 차이에 대해서도 다뤘다면 심층적인 이해를 도왔겠다는 시청자 의견이 있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보충하기 위해 시청자 톡톡아이에서 GMO와 LMO의 차이를 알아봅니다. LMO란 인위적으로 유전자, 즉 DNA를 재조합하거나 유전자를 구성하는 핵산을 세포 또는 세포 내 소기관으로 직접 주입하는 등 현대생명공학 기술을 이용해 새롭게 조합된 유전물질을 포함하고 있는 동물, 식물, 미생물 등 생물체를 의미합니다. LMO의 역사를 살펴보면 1953년 DNA가 이중 나선 구조임이 밝혀지면서 LMO 연구 개발의 발판이 만들어졌는데요. 인간 인슐린 유전자가 삽입된 대장균에서 인슐린을 합성한 것을 시작으로 1982년 쥐, 1994년 토마토, 1996년 콩 등을 비롯해 LMO가 기하급 수적으로 늘어나게 됐습니다. GMO는 제네티컬리 모디파이드 오르가니즘의 줄임말로 생물체 유전자 중에 유용한 것을 취하여 그 유전자가 없는 다른 생물체에게 삽입하고 유용하게 변형시킨 농산물 등을 원료로 제조 가공한 식품을 뜻하는데요. 생물의 장점을 취합하여 생산성과 영양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198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연구됐습니다. LMO는 보통 GMO와 혼용대 같은 의미로 쓰이는데요. 다만 GMO는 두유, 두부처럼 생시 번식이 가능하지 않은 것까지 포함하는 포괄적 의미인 반면 LMO는 살아있음을 강조하며 생식 번식이 가능한 부분만을 뜻한다는 점에서 한정적인데요. 옥수수를 예로 들어 구분해보자면 옥수수는 LMO, LMO 옥수수를 가공한 옥수수 가루나 옥수수 통조림은 GMO라 할 수 있습니다. YTN 방송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시청자 톡톡 Y 시간. 다음 주도 다양한 시청자 의견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2025년 4월 YTN DMB 시청자위원회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뉴스특보는 사상 최악의 산불로 확산된 경북 의성 지역의 참담한 상황을 시의성 있게 전달하며 실시간 대응 상황을 국민과 함께 공유하는 데 주력한 긴급 보도였습니다. 특히 방송 내내 화면에 QR코드를 배치하여 시청자들이 실시간 제보를 손쉽게 할 수 있도록 유도한 점은 재난 상황에서 시청자 참여를 효과적으로 끌어내는 좋은 사례였습니다. 이러한 정보 수집 방식은 현장 중심의 실시간 보도에 크게 기여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번 방송의 가장 큰 장점은 이병두 국립산림과학원 산림재난환경연구부장을 초청하여 전문성을 확보한 점입니다. 산불의 확산 원인, 대피 요령, 산림 피해의 회복 가능성 등 복잡하고도 기술적인 정보를 시청자 눈높이에 맞게 쉽게 설명한 부분이 인상적이었고 방송의 신뢰도를 크게 높였습니다. 예를 들어 산불 비화의 위험성, 헬기와 진화 자원의 분산 현실, 지연제를 활용한 문화재 보호 방식 등은 시청자들에게 단순 보도를 넘어선 교육적 의미도 전달해 주었습니다. 바람이 불고 있냐는 내용을 2번이나 반복하고 대피 문자나 안내방송 있었냐는 반복 질문 등은 현장 상황을 질문하거나 전달받는 느낌보다 무언가 확인하는 듯한 느낌으로 전달되었습니다. 취재 기자들이 전하는 뉴스의 내용들은 산불 진화의 내용과 피해 면적, 걱정 등을 전하는 반면 산불 목격자와의 통화 내용은 마치 제3자가 질문하고 전달하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산불로 인한 피해자의 고충과 걱정을 먼저 확인하고 질문을 했으면 더욱 정보 전달이 생생하게 전달되었을 것 같습니다. 뉴스 특집은 현장 취재 기자, 인터뷰, 전화통화, 데이터 등을 실시간으로 전달하는 만큼 방송을 시청하는 시청자들에게 깊이 있고 현장감이 잘 전달되어 공감되는 정보 전달이 될 수 있도록 보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산불 관련 뉴스특보는 보도 전문 채널인 YTN의 존재감이 뚜렷하게 부각된 보도라고 생각합니다. 3월 24일부터 26일까지 3일간에 걸쳐 산불 피해 현황에 대해 자세한 사항을 집중적으로 보도함으로써 산불 피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알게 해주었습니다. 주요 시간대별로 피해 상황과 더불어 현장 및 정부 부처의 대응 등에 대해 타 채널 대비 상세한 보도를 실시한 점은 보도 전문 채널 YTN만이 내세울 수 있는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쉬운 점은 이미 산불 피해가 심각한 상황으로 전환된 22일경에는 별도의 뉴스특보가 편성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산림청은 22일 오후 3시경 산불 재난 국가위기 공보를 심각 단계로 발령하였으나 YTN의 뉴스특보는 이 시기에는 편성되지 않고 일반 뉴스 프로그램에서 다루는 정도로만 보도가 되었다는 점입니다. 물론 이 시기에 정치적인 이슈들로 인해 보도할 뉴스가 많았다고는 하지만 심각한 산불 피해를 뉴스특보로 보도하지 못할 정도였는가 하는 의문점은 남습니다. 뉴스특보는 먼저 산불로 인한 피해 규모와 이재민 대피 상황, 주민 참변과 헬기 추락 등 다각적이고 구체적인 정보 제공을 통해 환경 감시 기능을 잘 수행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산불 원인과 대비책에 대한 부분은 마지막 전문가 초청 코너를 통해 충분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산불 사례와 외국 사례를 통한 산불의 원인과 피해 상황, 산불 확산을 일으키는 도깨비불에 대한 설명, 강풍의 매개 역할과 산불 지연제의 효과, 인명피해의 원인과 대비책 등을 2명의 전문가를 통해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다만 재난방송이 갖고 있는 반복되는 문제가 있는데 온 마을 불바다, 화마가 집어삼켰다, 불길의 건물 폭삭, 주민 일상도 잿더미처럼 무너졌다 등의 자막에서 보이는 자극적인 단어와 인용부 사용 등으로 주목도를 높이는 방식은 과도한 속보 경쟁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재난방송은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영상과 자막 등은 줄이고 재난 상황에서 국민이 즉각 실행할 수 있는 응급처치, 대피 요령이나 신속 연락처 등 상세 정보를 제공하여 시청자의 과도한 불안감을 낮출 필요가 있습니다. YTN의 보도는 시작부터 피해 규모를 정리하며 시청자들에게 상황의 심각성을 단호하게 전달하였습니다. 28명의 사망자와 32명의 부상자, 그리고 실종자가 주택 잔해에서 발견된 내용은 산불이 단순한 자연재해를 넘어 인명피해로까지 이어졌음을 실감하게 했습니다.
특히 역대 최대 피해라는 표현은 산불이 어느 정도의 위협인지를 직관적으로 느낄 수 있게 했으며 곧바로 이어지는 시설물 피해, 이재민수, 문화재 훼손 등의 보도는 산불의 파급 효과를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었습니다. 진화 작업에 관한 보도 역시 매우 밀도 높게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경북 지역의 진화율이 55%에서 80% 사이라는 구체적인 수치는 시청자들이 지금 상황이 어느 정도 통제되고 있는지를 판단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번 YTN 뉴스 특보는 산불이라는 재난 상황에서 공영 언론이 어떻게 실시간으로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였습니다. 재불이라는 단어가 생소하여 국어 사전에 찾아보았더니 다시 남불이라는 의미의 재불이라는 단어는 등재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결국 재불이라는 단어는 비표준어라는 것인데 방송법 제6조 제8항에서 방송은 표준말의 보급에 이바지하여야 하며 언어 순화에 힘써야 한다고 밝히고 있으므로 재불이라는 비표준어를 다른 단어나 표현으로 바꾸어야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따라서 제가 조심스럽게 제안을 드린다면 재불 대비했지만 부분을 되살아나는 불 대비했지만으로 바꾸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충남 당진에서도 산불 1시간여 만에 주불 진화. 여기서 발견되는 주불 역시 사전에는 등재되지 않은 단어입니다. 여기에도 역시 하나의 제안을 드린다면 1시간여 만에 주불 진화 대신 1시간여 만에 큰 불 진화 정도면 어떨까 합니다. 단어나 짧은 표현으로 상황을 간략하게 전달하려는 제작진의 노력은 칭찬할 만하지만 가능하면 비표준어는 표준어로 사용해 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4월 YTN DMB 시청자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목소리로 YTN을 되돌아봅니다. 방송에 대한 여러 의견들 SNS 홈페이지를 통해서 남겨주시고요. 시청자 비평 플러스는 다음 주 더 새로운 의견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